안녕하세요. 레코나TV입니다. 저는 전기차를 타기 전 약 9년가량 휘발유, 디젤, LPG 차량을 타왔습니다. 전기차를 타다 보면 이런 내연기관 차량들을 탈 때와는 다르게 불편한 점도 있지만 차량을 구매하기 전에 예상치 못했던 좋은 부분들이 의외로 많다라고 느끼게 됩니다.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사소한 부분일 수 있고 누군가에게는 큰 부분에 해당될 수 있을 텐데요. 그럼 제가 전기차 코나 일렉트릭을 타면서 느꼈던 의외에 좋았던 부분을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우선 주유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예전에 내연기관 차량들을 타면서 주유소 앞에 있는 리터당 얼마라고 걸려있는 입간판을 습관적으로 쳐다봤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여기는 기름값이 싸구나, 여기는 비싸구나, 혹은 요즘 기름값이 많이 올랐구나, 내렸구나 라고 혼자 중얼중얼 거리기도 했죠. 하지만 전기차를 타면서 어느 순간부터 주유소를 지나가도 입간판을 전혀 쳐다보지 않게 됩니다. 거의 모든 전기차 충전요금은 고정적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회원이냐 비회원이냐 시간대에 따라서 약간의 변동은 있지만 환경부 카드를 쓰고 자주 가는 완속 충전기의 경우 회원가입을 해놓으면 충전요금은 늘 예측이 가능합니다. 몇 달 전에 다음 주부터 기름값이 엄청 오른다고 뉴스에 나와서 그날 밤 집 앞 주유소 앞에 차들이 주르륵 줄 서 있던 모습을 보고 웃으면서 지나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불과 몇 달 전에 저였다면 같이 줄을 서 있겠구나 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두 번째는 연료의 품질이 전국, 아니 전 세계를 가더라도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내연기관 차량들을 타고 다니면 은근히 신경 쓰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름은 직영 주유소가 좋다는 둥, S오일 휘발유가 옥탄가가 다른 정유사보다 높아서 좋다는 둥, 지점 혹은 브랜드마다 기름 품질이 좋다, 다르다라는 썰이 많습니다. 한때 가짜 휘발유가 판쳤을 때는 지방의 이름 모를 작은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을 때 뭔가 모를 불안감에 휩싸이기도 했었습니다. 기름 탱크에 있는 기름을 육안으로 확인할 수 없을 뿐더러 본다고 해도 좋은 품질인지 판단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전기는 전국, 아니 전 세계 어디를 가더라도 동일한 품질입니다. 수력 발전으로 발전한 전기가 더 좋고 화력 발전으로 발전한 전기는 안 좋고 그런 것이 전혀 없으니 녹슬어 있어서 관리가 안 된 충전기에서 충전을 해도 전기의 질에 대해서는 전혀 걱정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신용카드로 알뜰하게 주유비 할인을 챙기시는 분들은 공감하실 만한 내용인데요. 예전에 저는 현대카드를 주로 사용해서 GS칼텍스 주유소에서 리터당 100원 이상 쏠쏠한 할인을 챙겼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속도로 운전을 하다가 휴게소에 들렀는데 GS칼텍스가 없고 다른 브랜드의 주유소가 있거나 고속도로 전용 주유소가 있으면 사실 얼마 차이가 나지는 않지만 뭔가 할인을 못 받고 돈을 더 내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기분이 좀 거시기 했는데 휴게소 고속충전기의 경우 대부분 환경부 카드로 로밍이 되어 있어서 충전비가 일정해서 그런 부분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전기차를 타면서 의외로 좋았던 점 세 번째는 엔진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내연기관 차량들은 차량이 시동을 걸면 필연적으로 엔진이 지속적으로 회전을 하게 됩니다. 차를 파킹하고 있어도 시동이 걸려 있으면 엔진이 돌아가게 마련이고 이로 인해 공회전이라는 것이 생기게 됩니다. 공회전은 연료 소비는 물론 지속적으로 매연이 배출되는 행위이기 때문에 2016년 7월부터 공회전 제한 장소에서 공회전이 5분을 넘기면 과태료 5만 원을 부과받게 됩니다. 하지만 전기차는 엔진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공회전이란 단어에 해당되는 것도 없습니다. 물론 전기차에도 보조 배터리라는 것이 있고 주행으로 이를 충전하지 않으면 방전되기 마련이죠. 하지만 이를 해결하기 위한 솔루션이 제조사마다 다 갖추고 있습니다. 코나 일렉트릭의 경우 유틸리티 모드가 있는데요. 유틸리티 모드로 설정을 해놓으면 차량에서 소모되는 전력을 12V 보조 배터리가 아닌 메인 고압 배터리에서 쓰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이런 모드 덕분에 밤새 차량 시동을 걸어 놓더라도 공회전이나 엔진 과열과 같은 문제가 없기 때문에 전기차에서 잠을 자는 차박을 즐기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유틸리티 모드는 꽤 유용하게 쓰입니다.
차량에서 장시간 기다리거나 대기하는 경우에도 유용하고, 시동을 계속 걸어놓고 있어야 하는 자동차 극장과 같은 곳에서도 유용하게 쓰입니다. 차량에서 장기간 잠복하시는 형사분들도 이 기능을 사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말 사소하긴 하지만 화단을 갖추고 있는 아파트 단지 1층에는 공회전 매연으로 인해 1층 주민들과 화단의 식물을 보호하기 위해 정면 주차를 권장하고 있는데요. 전기차도 이와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하지만 아직 전기차에 대한 인식이 작다 보니 전기차가 후면 주차를 하면 다른 내연기관 차량도 후면 주차를 하기 때문에 관리실에서는 전기차도 정면 주차를 하도록 권장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전기차를 타면서 좋았던 점 네 번째는 회생제동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독일 차를 타보신 분들은 대부분 공감하실 내용인데, 브레이크로 인한 휠 분진이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유럽 환경법상 분진은 휠에 붙게끔 법적으로 설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휠이 자연스럽게 많이 더러워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벤츠나 BMW를 탈 때 셀프 세차 시 항상 강력한 휠 클리너를 늘 가지고 다녔었습니다. 그 보라색 국물이 흐를 때 쾌감이 있기는 하지만 냄새도 독하고 또 금방 휠이 더러워져 꽤나 스트레스였습니다. 하지만 코나 일렉트릭을 탄 이후에 휠 클리너를 단 한 번도 써본 적이 없습니다. 우선 브레이크보다는 회생 제동으로 차량을 운행하다 보니 브레이크를 밟을 일이 거의 없습니다. 회생 제동으로 거의 감속을 하고 난 다음 완벽한 정차를 위해 아주 잠깐 밟는 수준? 아니면 갑자기 차량이 멈춰서거나 뛰어드는 사람을 피하기 위해 긴급 제동하는 것 외에는 브레이크 쓸 일이 많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브레이크와 패드의 마찰로 나오는 분진이 덜하고 브레이크 패드 사용 주기 역시 길어지게 됩니다. 휠 형태도 한몫하는 것 같습니다. 휠 분진이 빠져나오기 힘들게 덮여 있다 보니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기회가 된다면 저 휠 커버를 벗겨서 안쪽에 분진이 얼마나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고 싶긴 합니다. 얼마 전에 정말 오랜만에 내연기관 차량인 카니발을 타고 장거리를 다녀온 적이 있는데요. 내연기관 차량을 간만에 타면서 느꼈던 점은 속도 제한 카메라와 같은 감속이 필수인 곳에서 브레이크를 통해 감속을 해야 한다는 것도 어색했으며, 그리고 브레이크를 밟음으로 인해 차에게는 아무런 이득이 없다는 점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전기차의 경우 대부분 여유 있는 감속은 회생제동을 통해 감속을 하게 되고, 회생제동의 개입 정도가 강할수록 배터리 충전이 되기 때문에 속도를 줄이는 것에 대한 아쉬움이 덜합니다. 물론 이런 아쉬움은 내연기관 차량을 탈 때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았던 부분인데, 회생제동이란 것을 알고 난 이후부터는 단순히 속도를 줄이기 위한 브레이크 개입은 약간의 아쉬움이 남더라고요. 특히 시내 주행의 경우 회생제동을 3단계로 해놓고 엑셀링으로 가고서는 원페달 드라이빙이 가능해서 적응되면 정말 편합니다. 오늘은 전기차를 타면서 겪었던 의외의 좋은 점에 대해서 이야기해봤습니다. 이전 코나 일렉트릭 롱텀 시승기 영상에서 탈수록 새로움을 느낀다는 부분에 이런 부분도 많이 포함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불편한 점도 많이 있지만 이런 소소한 좋은 점도 있어서 아직까지는 매우 만족하고 타고 있습니다. 앞으로 또 어떤 의외의 좋은 점들이 생겨날지 기대가 되면서 이번 영상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